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금 2차 전지 눌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금투세 이슈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코스닥 2차 전지에 민감한데 금투세 관련해서 뭐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죠. 네. 네, 오늘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네. 당론은 아니지만은 그 금투세에 대한 보완 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 시간부터 이제 지금 지수가 빠졌는데 그 2차 전지 섹터가 그 트럼프 리스크와 금투세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많고 또 이제 주요 종목들이 공매도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민감하게 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건데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는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더라도 네. 금세 관련된 결론은 결국에는 12월 2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예산안이 합의된 이후에 금투세 관련돼서 2년 유예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25년도 예산안이 합의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당대표로 하더라도 그 비명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11월 중순에서 말까지 그 재판들이 앞으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래서 금투세 관련된 그 결론을 빠르게 낼 수 없는 그 사정도 그 정치 역학적인 사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세를 결론을 지금 날짜를 딱 박아버리면은 확정을 져버리면은 이제 그 협상 카드로서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이제 상당히 예산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긴 상황이지만 그 야당 의원들은 예산안 심의 때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증액 감사 심사가 있고 그리고 29일에 그 예산안 의결이 그 예정인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면은 여야 합의 불발 시에 이제 12월 1일에 그 본회의 자동 부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그래서 12월 2일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투세 이슈는 12월 2일이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12월 2일 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고 이 한 달만 잘 버티시고 고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1월 달에 이제 그 미 대선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네. 리스크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간이라서 11월 달을 좀 기회 시간으로 보시면서 좀 잘 인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주들이 부담을 갖잖아요. 뭐 네. 공언하기는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보조금 주는 거 뭐 다 없애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실제로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가능성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니까 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전기차 2차 전지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좀 기정사실화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최근에 말씀 좀 드려왔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쪽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존에 이제 거의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저께인가 이제 그 유니투자증권 한병화 의원이 그 트럼프 우려는 뭐 싱글에 불과하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년도에 미국 업황 터라운드 가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내년 내 판매 성장 가이던스를 20에 30% 제시를 했는데 올해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둔화의 가장 주범이 테슬라의 역성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 업체 뭐 GM이라든가 다른 업체들은 뭐 닛산이라든가 혼다 이런 그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만 성장이 돼도 내년도에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 판매 성장은 상당히 이제 예전과 같이 상당한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트럼프가 당선돼도 그 IRA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보조금을 많이 받는 지역구 의원 그 지역의 주의 의원들은 IRA법에 대해 폐지를 반대하고 있죠. 한 18명 된다고 하는데 아마 더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배터리 관련된 전기차라든가 이런 투자금이 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좀 되돌리기 좀 어렵다. 특히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상원 60석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51대 49 구도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상 이 IRA법을
폐지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지금 민주당이 우세죠. 근데 뭐 네. 혹시라도 레드 웨이브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을 방법은 필리버스터가 네, 있어요. 왜냐면 네. 60석이고 들어가서 그냥 소설책 읽어도 돼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미 의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요리책 읽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맞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KB증권에서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유지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전방 수요 부진은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 수혜가 나고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28% 규모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전기차 가격이 이제 그 광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전기차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선진국 중심의 그 대중 경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가 되더라도 실제로 IRA법을 폐지하기는 좀 확률 가능성 낮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이 리스크 해소다라고 좀 보는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유진과 KB 쪽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바꿨고 아직 이제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IM증권에서는 이제 저랑 이제 본사의 뷰가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11월 내부적으로 11월 11일 정도에 세미나를 할 거로 봐서는 아마 대선 이후에 뷰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될 것 같은데 저는 뭐그 어떻게 좀 지점과 본사의 좀 뷰는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IRA라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네.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바이든 네, 정부에서는 맞습니다. 그죠? 네. 전기차 그다음에 뭐 풍력, 태양광, 친환경인데 트럼프 후보는 그럼 그런 친환경이나 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이제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네. 에너지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거고 또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이제 정기 자금을 이제 지원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친환경 쪽에서의 반대는 있지만은 지금 이제 석유 기업들도 그 아래법에 대한 그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기업들도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고 설사 되더라도 뭐 전기차 의무 규정이라는 게 그 맨데이트라 얘기를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연비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선데이 TV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 GEV라고 해가지고 무공기차 규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미국 1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점점 더 엄격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런 카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이를 또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차량의 22%를 무공해 차량을 생산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3%, 내후년에는 13%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연 200만 대 정도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데 내후년에는 벌금만 1조, 2035년에는 약 4조의 페널티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회사가 부도날 일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카페 규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모든 자동 차량의 평균 연비의 기준을 이제 충족해야 된다는 그 연방 차원의 그 규제인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은 여기 그만큼의 이제 감축을 못하면은 전기차 생산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의 벌금을 이제 물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보건적 EPA 규제가 있고 그리고 그 도로교통 안전국의 그 카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미국의 전기차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2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그 침투율을 56%까지 이제 하겠다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고 기존 안에 비해서는 좀 완화가 됐죠. 근데 이 내용이 실제로 요 두 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60%의 대응차 같은 경우에는 배출 목표를 감축을 하고 어쨌든 그 자동차의 그 배출가스 기준을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기차 침투율을 올라가는 그런 기준이고 카페 규정 같은 경우도 연비 목표를 이제 자동차가 연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0.2 MGP 그러니까 갤런당 마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할 때마다 이제 14달러 곱하기 14달러의 벌금 부과한다라고 해서 여기 앞선 자리에서 1마일당 15달러였어요. 1마일당 15달러 벌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요거가 만약에 그 벌어지게 됐으면 완성차 기업들의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고 요게 그 미 환경보건청이 아까 그 차량 배기가스 기준 강화안이 기존안이 이제 지난해 4월 달에 있었고요. 올해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수정안이 벌어진 거예요. 그 그림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안과 수정안은 이렇게 강화된 건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이제 2032년까지 최소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60%, 최소 25%를 감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승용차 중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2년에 2026년 대비해서 49%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이게 권고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게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만큼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침투율이 올라갈 것이고, 이게 하단이 35%가 상단이 56%예요. 그래서 폭넓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한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상용차 관련해서도 이제 단계적으로 강화 예정입니다. 27년부터 2032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예정인데, EPA에서는 자국 내 운송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에서 25%가 상용차에서 배출된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상용차 비중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중에 비해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디젤 쓰고 그죠? 네, 그래서 네. 27년부터 여기 보시면 27년부터 29년까지는 좀 서서히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다가 2030년부터 급격히 지금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침이라서 현재 미국에 등록된 트럭이 1,220만 대고, 이 중에 전기 트럭이 13,000대 수준이니까 이게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배터리라고 본다면은 이 상용차 부분에 배터리가 들어간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네. 엔솔이 가장 어찌 보면 승용차보다도 사실 상용차가 더 2차 전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 정말 이 맞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는 네.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IRA 보조금 자체는 뭐 줄이거나 어쩌거나 윽박지를 수 있지만, 이런 미국 정부의 기존의 어떤 배출가스 기준이나 이런 것들까지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기준들은 그럼 꼭 전기차여야 되느냐? 전기차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LPG 차량이라든지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로 맞출 수는 없어요? 네, 안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요게 이제 미 도로교통 안전국 연비 규정 강화 최종안이거든요. 네. 올해 6월 7일에 발표된 건데, 2031년까지 승용차 소형 트럭 평균 연비 기준이 갤런당 이제 현행 39.1마일에서 50.4 MPG 갤런당 마일이라서 이게 여기까지 상향된 거예요. 기존 안이 58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아졌지만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거를 1리터당 연비를 환산하게 되면 21.47이에요. 21km를 리터당 21km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하이브리드 못 가나? 안 돼요. 안 되고 PHEV도 안 되고 예. 전기차 외에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하이브리드 저도 타는데 많이 가봤자 13, 16 이렇게 가요. 예. 네, 21km는 전기차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기존 안보다는 다소 좀 완화된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로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성공했고, 이를 만약에 막지 못했으면은 2032년까지 5년간 140억 달러의 벌금을 물 뻔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완화되면서 18억 3천만 달러, 그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지난해 6월달에 스텔란티스가 연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 2억 3,550만 달러, GM이 1억 2,820만 달러 합쳐서 4,700억을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어쨌든 강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부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중형 트럭과 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2032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돼서 2033년,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연 10%, 2033년에서 35년까지는 신차의 연간 8%대 연비 규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은 못한 만큼 거기다 금액을 곱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해가지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합병 전에 21년 전에 2019년과 2020년도에 벌금만 9천억 이상 맞았습니다. 6,500만 달러 맞았고, 지금 아직 못 낸 게 6,300억을 못 냈어요, 아직도요. 근데 이게 계속 벌금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름의 전기차 쪽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 중단을 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GM 같은 경우도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생산된 피크업 트럭과 SUV 차량에 대해서 그 590만 대에 대한 그 배출가스 기준 초과 사실 적발돼가지고 약 2천억 원의 벌금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5천만 톤의 탄소 배출권도 몰수되고 이게 원래 신고한 것보다 보고한 것보다 더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충족 못한 만큼의 그 1억 4,580만 달러 벌금 2천억 원 정도 부과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2010년 모델에 대한 그 3,600만 개의 연비 크레딧을 다 취소당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6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억 정도의 벌금이 이미 낸 바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강력한 연비 규제에 대해서 사실은 완성차 기업들이 그 대비를 못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업에 손실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회사 존폐의 문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설사되더라도 이런 연비 규제로 인해서 전장 쪽 전기차로 가지 못하면 기업들은 도산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생존의 네. 문제에 달렸다는 게 그런 이유고 실제로 그 트럼프 당선 당시에 그 집권 당시에 이 연비 규제를 폐지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23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요. 결국엔 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거는 연비 규제를 오바마 때 대비해서 10% 정도 그러니까 완화하는 거에 그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연간 그러면은 아까 최소 뭐 4조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 10% 해봤자 그러면 4조면 4천억이잖아요. 나머지 3조 6천원 벌금이니까 그건 어차피 완화해봤자 이거는 전기차로 가지 못하면은 트럼프 집권과 상관없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GM이라든가 포드, 뭐 스텔란티스, 현대, 토요타 등은 장기적으로 그 전기차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전기차 시대에 대비를 할까에 대해서 전략을 지금 짜고 있다는 거죠. 네. 일부 이제 전기차 캐즘을 위해서 하이브리드라든가 PHEV를 지금 겸하고 있지만은 현대 조지아든가요? 거기 일부 라인은 좀 하이브리드 한다고. 네, 뭐 일부 했는데 네. 문제는 이번에 그 AMPC 네. 그러니까 IRA법 최종 가이드라인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보조금 기준을 그 7kWh 이상의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보조금을 주거든요. 하이브리드는 그게 안 돼요. 뭐 1.5에서 2 정도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이상 되면은 최소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데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구조적으로 비싸요. 엔진도 들어가고 그 배터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그 성능이 그만큼 오히려 더 단점만 더 같이 부각되는 거라서 차는 절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저들은. 그리고 이제 GM은 전기차를 잘 팔아서 주가 급등했고 포드는 전기차를 잘 못 팔아서 실적 안 좋아서 어제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슬라도 캐논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최근에 보는 이유도 결국 전기차 전장 시대를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트럼프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시고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당선 결과 나온 이후에 다음날 뭐 빠진다고 2차전 종목에서 빠진다 했을 때는 저는 그거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M증권 이창환 이사님과 함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